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지난주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농막처럼 다락방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공유를 해 드린 적이 있었죠.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결과물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농막 설계하기처럼 다락방을 포함한 농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농막의 바닥판입니다. 두께는 250mm고요. 총 길이는 7200입니다. 여기까지는 6000이었죠. 3류 컨테이너 크기로 설계를 한 거고요. 이곳을 좀 비워놨습니다. 농막의 바닥 면적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7200을 전부 적용하면은 면적이 오버될 것 같아서 이곳은 그냥 비워놓고 나중에 골재를 채우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쪽은 3000이죠.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현관, 화장실, 발코니. 이렇게 아우트리거를 설치했었죠. 아우트리거라는 것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받치게 되어 있는 것을 보통 아우트리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아우트리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받침판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을 만들었고요. 벽체를 세웠습니다. 기둥을 받쳐줬고요. 화장실 칸막이를 막았습니다. 1층 높이보다 약간 내려와 있죠. 거실 유리를 달아줬고요. 1층 창문 유리도 달았습니다. 화장실하고 주방창이죠. 현관 문도 달았고요.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문 세트도 달아주었습니다. 화장실 문도 달았고요. 화장실 문은 임시로 설치한 겁니다. 안이 보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불투명한 유리로 안이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인터넷 목수 컨텐츠에서 계단 만들기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간단한 고든 계단이기 때문에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계단 하부에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곳을 수납가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칸을 만들고 옷걸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거를 걸어서 문짝을 달았습니다. 계단 난간대를 만들어 줬고요. 지난번처럼 주방 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방 가구가 한 칸씩 더 늘어났죠. 여기가 지금 냉장고 둘 자리가 좀 없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이쪽을 좀 돌출시켜서 냉장고를 밀어 넣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볼까 생각은 했는데 아무튼 냉장고 놓을 자리가 없어서 이곳을 이용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은 수전을 설치하였습니다. 똑같이 설치한 겁니다. 농막 설계하기에서와 같이 수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싱크볼하고 수도꼭지죠. 발코니 난간대도 설치를 했고요. 다락의 바닥을 설치하였습니다. 올라갈 때 머리가 혹시 부딪힐까봐 살짝 경사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지붕입니다.
한 면으로 커튼 박스를 만들고 가운데에 우물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다락 벽체를 올렸고요. 다락 난간대도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난간대를 만들었습니다. 다락 창문을 달아줬고요. 다락 창문이나 1층 창문은 모두 미닫이 문입니다. 미닫이 문인데 통창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안이 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통창으로 하면 환기가 안 되겠죠.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문 세트도 달아주었고요. 침대도 놓아보았습니다. 킹사이즈 더블 침대를 한번 놔봤어요. 여기가 아크 형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 침대를 맞추면은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워서 TV를 볼 수 있도록 커브드 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의 높이가 17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되는 높이밖에 안 되고요. 이 높이도 사실은 벽위에 맞지 않습니다. 다락의 높이는 1500이거든요. 1500이면은 거의 굴 같아서 사람이 생활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박공지붕 형태로 하면은 가운데 최고 높이가 1800까지는 허용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 디자인에서는 박공지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1700으로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대신에 이쪽에서 쟀을 때는 지붕의 높이가 250이거든요. 그러면은 1600이 되겠네요. 밖에서 지붕 높이까지 1600이 되겠습니다. 다락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발코니 쪽으로 나오는 지붕은 약간 돌출을 시켰어요. 450mm. 이쪽 천장면에도 유리창이 있는 곳은 커튼박스를 만들었고 발코니 쪽에도 커튼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우물 천장식으로 라운드 가공을 하였고요. 선루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안에서 개폐가 되도록 전동식이고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는 선루프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다락 쪽 발코니 난간대를 설치했고요. 이 베이스 모델 이분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해가 바뀌어도 이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분이 아마 이 외병 스케치업을 개발하신 분 같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18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문에 비가 직접 들이치지 않도록 캐노피를 설치하였습니다. 창문마다 전부 다 캐노피를 설치를 했고요. 현관 캐노피도 설치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실외기함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뒤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농막에 다락을 추가하여 업데이트한 새로운 버전의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모델링은 외병 스케치업에서 하지 않았고요. 스케치업 2020 버전에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3D 웨어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리소스를 가져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용량이 많이 딸리고요.
컴퓨터의 용량에 딸리는 게 아니라 이 외병 스케치업이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잔상까지 생겨서 이게 제거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네요. 태그 이 글씨 있잖아요. 이렇게 잔상이 남잖아요. 그 정도로 로드가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외병 스케치업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라운드를 가공한 경우 이 벽체와 거실 지붕이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외병 스케치업으로는 가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용 스케치업에 있는 고체 도구를 이용해서 트리밍 시켜서 서로 맞물리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외병 스케치업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용 스케치업 2020 버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거실 지붕을 다락으로 트리밍이라는 고체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지만 이것도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상용 스케치업 2020에서 고체 도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가공을 한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트리밍을 시키기 위해서 이 고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개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솔리드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상용 스케치업이라고 해서 마냥 쉽게 고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리드 툴을 이용해서 트리밍을 시도하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트리밍하고자 하는 이 그룹이 솔리드 형태여야만 고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솔리드 형태가 아니어서 클릭해도 트리밍 명령이 먹지를 않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업 프로 2020에서 트리밍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병 스케치업은 지금 굉장히 느리게 동작하고 있어요. 무료 버전이니까 느린 것을 감수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곳에 침대라든지 TV 같은 3D 웨어하우스의 리소스들이 포함돼서 지금 용량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을 추가한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용 스케치업을 외병 스케치업 다루듯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고체 도구의 트리밍 기능을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